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이 방첩사 내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2차 종합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대규모 수사 인력이 모이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방첩사가 경찰과 업무 협약까지 맺고 구체적인 인력 파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준비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취임한 뒤인 2024년 초 방첩사 내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등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걸 파악한 겁니다.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건에는 단순히 계엄 합수부 조직을 구성하는 걸 넘어 방첩사가 중심이 된 본부에 경찰과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문건 속 계획이 일부 실행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통 한미연합훈련 때는 전시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는데 같은 해 3월 시행된 자유의 방패 연습에선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했던 겁니다. 특검은 6월 28일 방첩사와 국수본이 맺은 안보수사 MOU에도 계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기 위한 방첩사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계엄 당시 경찰에 수사 인력 10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내란 모의 시기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의혹 중 일부는 검찰 특수본이나 내란 특검에서도 파악했던 내용이어서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인들의 안가회동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의 내라는 거의 우발 범죄인 것처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그렇습니다. 결정했다 12월 1일에 마치 결심한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기현의 어처구니 없는 그 판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정말 다시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이 대한민국 판사야. 예. 근데 12월 1일 이제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에 임명이 됩니다. 23년 11월. 2023년 11월. 그러니까 내란 1년 전이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방첩사에 계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여인영이가 부임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방첩사 간부를 불러서 여인영이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인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첩사는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상황이 걸리면 현장에 누가 나가는지 불투명하다. 레고 블록이 없으니 작전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전투 편성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게요. 네. 일반 군부대 같은 경우는 소대, 분대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첩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좀 구체화시켜서 좀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 요 정도 추상적인 계획밖에 없었는데 네. 이후에 계엄 발령 시 합수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등의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여인영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고까지. 이거 실제로 나중에 연습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3월에 훈련을 해요. 네. 근데 그 훈련을 직접 여인영이가 사열을 합니다. 와, 요거는 예. 좀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는 노상훈 수첩 네.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에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앞으로의 군 인사 계획 뭐 여인영을 어디 맡기고 손희식은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계획대로 방금 이제 우리 체육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1월 8일 삼성 장군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수방사 다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2024년 1월 22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년 초 하면은 뭐 3월인지 2월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네. 아니고 네. 2024년 1월 22일 합동수사본부 운영예규를 만들어요. 운영 예기. 합동 수사본부. 그 운영예규를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꽤 두껍습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운영예규를 만들었는데 이게 1월 22일 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11월 여인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최하 이 정도 두께 보고서는 2달 이상 내부 토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고 합동수사본부가 되면 처음으로 해경도 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2 수사 1국, 2국, 3국 4자는 안 좋아하니까 빼고 5국 이렇게 있었어요. 수사국이 4개. 근데 해경청에 들어가면서 1, 2, 3, 5, 6국. 그래서 5국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6국은 해경이 담당한다. 그래서 해경에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해경에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국제정보국장이 맡기로 돼 있어요. 와. 24년 1월 22일 초안 그 편성된 게 국제정보국장인데 이 사람이 치안감 누구냐 안성식이에요. 안성식. 안성식이 그러니까 충안고인데. 1월 22일 초안 나오기 전에 자기 1년 후배 여인영이한테 야 우리 합수부 꾸려줄 때 해경도 보내는데 거기 수사국장으로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직함을 쓴 거예요. 본인의 직함. 국제정보국장 등 몇십여 명이 파견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림도 1국에 누구, 2국에 누구, 3국 누구, 5국 국정원에 무슨 국장이 돼 있고 6국 국제정보국장. 근데 국제정보국장은 수사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되겠거든. 안성식이 본인이. 그래서 국제정보국장 치안감에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이거 충안고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월 20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초부터 3주 동안 훈련을 하고 3월 20날 다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하고 안성식이 하고 네. 다 찾아가요. 여기 방첩사 찾아가. 그래서 방첩사를? 방첩사 찾아가서 만찬을 해요. 그때 이제 충암고의 방첩사 기조실장이던 박성하 대령까지 자기들끼리 동문 모임. 네, 동문 모임. 충암고 동문 모임이 3월 20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합특검에서 이야기한 24년 초가 언제냐면은 3월 달이 아니고 1월. 이미 1월 22일이고 와. 그 전부터 2-3달 이상 준비를 해왔다 이런 거고 대박이네. 저희가 말씀하신 이 그 1월 22일, 24년 1월 22일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의원님, 확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2023년 11월 예. 그때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는 거는 100%네. 100%죠. 왜냐하면 예. 3세 장군이 있었고 그때 딱 들어가니까. 네, 그렇고 여인영이랑 뭐 조태용 그다음에 신원식이 전부 해가지고 만찬하면서
비상대권 행사하겠다고 술 취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네. 이미 발설을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11월 한번 12월 한번 두 번 발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왜 발설을 했겠어요? 노상원 수첩대로 이미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군 지휘부의 핵심들 내란을 같이 할 피를 나눌 그러한 핵심들과 같이 만찬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한 거죠.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 노상원, 이상민, 김용현은 다 이 판을 짰어요. 노상원은 노상원대로 정보사 중심으로 짜고 이 방첩사는 여인영이대로 쭉 계획을 짜고 그 계획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걸 압수해서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꼼꼼히 파트별로 움직였네. 군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건 어느 정도 지금 방첩사 중심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국방부하고 합참을 아무것도 안 했겠냐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또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국정원은 그러면 준비 안 했겠냐.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는 아닌데 조태용에게 뭔가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조태용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에 이거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하면은 예. 이거는 그러면 윤석열 2심에도 반영이 돼요? 이런 내용이? 그렇죠. 반영이 돼요? 2심에 반영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고 있고 지금 이제 일반 이적죄로 해가지고 20년 구형 때렸잖아요. 네. 23년 세게 때렸잖아요. 네. 그건 조은석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뭐냐 무인기 하나만으로. 네. 이것보다도 더 세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일반 이적으로 할까 외환 유치로 할까 해서 또 하나 또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이. 영은 당연히 나와요. 그 당연하죠. 네. 우리가 법을 다 고쳤는데 내란으로 한 사람은 사면 없다 했는데 확실하게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자들이 윤석열 시대에 진짜 겁이 없었다는 게 그 방첩사에 모여가지고 동문회 했다는 거. 네. 이상민이가 행안부 장관이 거기를 왜 가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해경을 또 데리고 오니까 그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또 같이 MOU까지 체결하고. 그러니까 실제 그 방첩사에 근무하던 간부들이 그때 그걸 알고 다들 경악을 한 거예요. 저 뭐 하는 거냐? 군대에 있으면서 처음 봤다 이러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던 거지. 우리는 대통령 동문이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거리낄 게 없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 웃음 나지. 그렇지. 끼리끼리 그렇죠. 모여가지고. 네. 네. 와, 진짜.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소름 돋는다니까. 준비를 이제 해서 24년 12월 3일 날 하긴 했지만 네. 적어도 가을 정도 이전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 가을. 왜냐면은 그 노상원이 이제 문상호 시켜가지고 자백 유도제하고 다 준비한 게 6월 달이고 똘똘한 친구들 뽑아가지고 훈련시켜라 한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이고 이 비상계엄에서 합수부 운영 예규, 그러니까 방첩사 전체 운영 말고 방첩사 운영 중에 합수부만 운영하는 예규를 미리 1월 22일 날 짜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총선 이후 때부터 언제든지 예인영이가 잘 쓰는 말, 의명, 그렇죠. 명에 따라 명에 의해서 출동하고 합수부 구성해서 다 쓸어버릴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었다. 그래서 방첩사가 그러니까 먼저 준비가 끝난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대통령 치고는 정말로 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완전히 정말 그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일만 계속해. 네, 맞아.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깟 총선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죠. 애기들 장난이지. 네. 그리고 총선 이겨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예. 나 할 만큼 했어 이런 거죠. 그것도 자신의 명분 쌓아가기,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아니고 나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 이야기해봤는데 그 사람 안 되겠더만 우리 가는 거야. 이런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놓고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고 굳힌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네.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네. 2차 종합 특검이 네. 방첩사 있잖아. 네.
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네. 내란을 준비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또 밝혔어요. 네. 이게 나는 이게 좀 살벌한데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이 담긴 문건이 2024년 초에 작성이 됐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네.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직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놈은 네. 방첩사령관으로 한 게 오자마자 미션이 오로지 개엄하러 간 거구만. 나는 김용현이 해가지고 준비해 아. 뭐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팅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암고 라인들이 그렇죠. 요직에 갔던 상황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군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이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몇몇 덩어리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그 대통령실 그 안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위 공직자 군 그러니까 한덕수류를 비롯해서 뭐 본인들은 뭐 그때까지 몰랐네 어쨌네 그러지만 그 라인에 누가 있냐면 충암고 출신의 이상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률 참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제처장 등등들 그렇죠. 나중에 그 안가에서 모였던 당시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들 이 고위 공직자 라인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군 라인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한데 그걸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충암고 라인이다. 그렇죠. 네. 김용현 지금 여인형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상민 등을 연결시켜 보면 이건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는 24년 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신원식을 날리고 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타이밍. 그러고 난 다음에 군 인사가 펼쳐지면서 지금 여인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상호가 날아갈 판이었는데 계속 붙어 있다든지 그렇죠. 등등의 상황들. 드론 작전사도 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내란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면 포석은 그때부터 다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됐죠. 맞아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눈으로 보이는 건 이 인사였다. 그리고 그 인사가 나자마자 했던 문건들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문건을 지들이 어떻게 부정할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게 과거로 올라가면 박근혜 탄핵 직후에 조현천이 기무사령관으로 있을 때 뭐 계엄 문건 만들었다 어쨌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이스가 됐을 거예요. 그것을 학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이 그냥 싹 그려지는 거죠. 싹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봐봐. 윤석열은 취임하고 나서 좀 얼마 안 있다가 에이씨 야 못해 먹겠네. 이씨. 에이씨 계엄 준비해. 이 문건 작성한 거야. 그렇지. 2024년 초에 네. 여인형이 미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쭉 진행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열받는데 김건희는 이때부터 알고 있었을 확률이 다 알고 있었을 겁나 가능성이 높아. 많죠. 졸라 높다고. 이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김건희가 계엄이란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아서 네. 예를 들어서 확 엎어버리자라든지 어떤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계엄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은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거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릇된 어떤 의식 예를 들어서 육사를 다니는 동안 뭐 자기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좋은 리더라는 건 군 출신의 어떤 리더가 했던 모습이 좋아. 예를 들면 뭐 박정희라든지 전두환이 좋아. 그럼 나도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야. 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고 김건희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자꾸 하는 얘기들이 보니까 뭐 이런 방법 없나 저런 방법 없나 하다가 계엄이라는 것으로 쫙 이렇게 모여드는 거지. 모여들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편이 있어야 돼. 그렇죠. 군을 장악해야 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는 부분들은 군 외에 있는 밖에 있는 노상원 같은 노상원. 애들하고 네.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노상원이라는 애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2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HDM 저 누구야 저 뭐였냐 국가공자원들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만 따지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김건희가 등장해야 되는 거거든.